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살 혼자 사는 호랍이에요. 제 인생 이야기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면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지난 10년은 마치 꿈결처럼 흘러갔네요. 10년 전 봄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 때문에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만평 남짓한 과수원은 아버지의 삶이자 우리 가족의 젖줄이었죠. 도시의 번잡함과 화려함 대신 흙냄새와 과일, 향기가 가득한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강산이 변할 세월이 흘렀네요.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과수원 일은 서툴렀고 낯선 시골 생활은 힘들었죠. 설상가상으로 5년 전에는 아내마저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치 이 집에 불행이라도 깃든 건가 싶어 마음이 심란했죠. 굿판이라도 버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차가운 흙으로 돌아간 아내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텅 빈 시골집에서 호랍이 신세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봄이면 과수원은 눈부신 꽃으로 뒤덮이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과일들을 쏟아냈지만 텅 빈 집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썰렁하기만 했죠. 손주들이 가끔 찾아와 재롱을 부리곤 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욱 깊은 적막함만이 나를 짓눌렀어요. 밤이 되면 습관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졌죠. 그때마다 여자 생각이 간절했네요. 무덤덤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오래 잊고 지냈던 친구 휘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홍 씨가 내 좀 살려도.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성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희성은 한숨을 푹 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섬유 공장을 크게 하던 희성이 중국에서 밀려드는 값싼 수입산 물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거든요. 한때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희성의 말에 나는 망설임 없이 시골집으로 내려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죠. 희성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려와서 같이 지내면 되지. 빈 방도 많고 밥이야 같이 먹으면 되고. 희성은 고맙다며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러고 보니 희성에게는 배우처럼 아름다운 어린 아내가 있었죠. 재혼으로 얻은 10살이나 어린 아내 옥순이 말이에요. 얼굴도 참하게 생겼을 뿐 아니라 심성도 곱다고 희성에게 자랑처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요즘 세상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희성에게 아내와 함께 내려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희성은 아내와 상의해보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며칠 후 희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내도 함께 시골로 내려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읍내에 나가 장을 보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채우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넘치는 듯 했거든요. 희성 부부가 도착하기로 한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과수원 일을 서둘러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서성이며 희성 부부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희성의 차였죠. 차에서 내리는 희성은 예전에 넉살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옆에 선 희성의 아내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맑고 큰 눈망울, 앵두 같은 입술, 햇살 아래 빛나는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까지 도시 여성 특유의 세련됨과 화려함보다는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친구 마누라지만 가까이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웠네요. 희성은 쭈뼛거리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홍 씨가 신세 좀 지자. 무슨 소리, 어서 와. 얼른 들어가자. 나는 희성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희성의 아내는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네요. 와, 집이 정말 크고 멋있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희성의 아내는 싹싹한 성격으로 금세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맑은 웃음소리가 썰렁했던 집안에 울려 퍼지니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희성 부부에게 집 아래채를 내어주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함도 감돌았지만 희성의 아내는 워낙 부침성이 좋아 금세 우리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특히 희성의 아내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덕분에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살아나는 듯 했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늘 밥맛이 없었는데 희성의 아내 덕분에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은 텅 비었던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 했거든요. 희성은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과수원 일을 도왔어요.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듣던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희성은 불평 한마디 없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희성의 아내는 과수원 일은 서툴렀지만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는 물론이고 틈틈이 텃밭에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는 모습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나는 희성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죠. 텅 비었던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옥순 씨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듯 했거든요. 그녀의 밝은 미소와 살가운 말투는 굳어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열고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죠. 어느덧 희성 부부가 우리 집에 온 지도 2년이 훌쩍 넘었네요. 희성은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했고 옥순 씨는 여전히 밝고 싹싹하게 우리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옥순 씨는 특히 나를 살뜰하게 챙겼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과수원 일을 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약을 발라주고 걱정해 주었죠. 아저씨, 조심하셔야죠. 험한 일은 이제 일하시는 분께 시키세요. 옥순 씨의 걱정, 어린 말 한마디는 왠지 모르게 가슴을 간지럽게 했어요. 저녁에는 술상을 봐주며 말벗도 되어주었죠. 옥순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까지. 옥순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두웠던 내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를 잃고 텅 비었던 내 마음에 옥순 씨가 조금씩 스며드는 듯 했어요. 물론 옥순 씨를 이성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 혹은 딸 같은 존재로 여겼을 뿐이죠. 하지만 옥순 씨의 존재는 분명 내 굳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옥순 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홍식 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묘한 미소를 짓거나 스킨십이 잦아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죠. 나이 든 호라비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순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옥순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홍식 씨, 어깨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옥순 씨의 작은 손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에 전기가 흐는 듯 했어요. 나는 어색함에 몸을 움츠렸지만 옥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깨와 등을 주물렀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스함에 닿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옥순 씨, 이제 괜찮아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옥순 씨는 빙긋 웃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옥순 씨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옥순 씨의 맑고 촉촉한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어요. 나는 옥순 씨의 눈빛에서 묘한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희성은 읍내에 볼일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옥순 씨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평소처럼 옥순 씨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죠.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옥순 씨, 희성은 시내에 무슨 일로 간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늦게 들어오려나? 글쎄요. 아마 늦을 거예요. 홍식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홍식 씨는 편히 쉬세요. 옥순 씨는 싹싹하게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보니 옥순 씨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죠. 홍식 씨, 주무셨어요? 과일 좀 드세요. 옥순 씨는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어요. 나는 어색함에 괜히 헛기침을 했죠. 옥순 씨의 향긋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아, 늦었는데 왜 안 자고? 홍식 씨 심심하실까 봐요. 저랑 같이 이야기 좀 해요. 옥순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내 팔을 살짝 잡아 끌었죠. 옥순 씨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옥순 씨를 뿌리칠 수 없었어요. 어두컴컴한 방 안 옥순 씨와 단둘이 남겨지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옥순 씨는 과일을 깎아 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어요. 기분이 묘했죠. 이게 얼마 만에 여자랑 단둘이 있는 시간인지,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스킨십까지.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더군요. 몸이 자꾸 반응을 하니 말이죠. 옥순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괜히 마음이 설레고 자꾸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희성이 놈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에도 저렇게 예쁜 마누라가 옆에 붙어 있는가 말이다. 질투심인지 부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애써 불편한 감정을 감추려 노력했죠. 그래도 친구 아내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옥순 씨의 매력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죠. 옥순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요. 나는 애써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순 씨의 얼굴에서 순간 서운함이 스치는 듯 했어요. 홍식 씨, 왜 그러세요? 저랑 같이 있는 게 싫으세요? 옥순 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어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은 가녀리고 애처로워 보였죠. 나는 그런 옥순 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도시에서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낯선 시골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옥순 씨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들었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위로는 분명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옥순 씨에게서 시선을 돌렸네요. 그날 밤 나는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옥순 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옥순 씨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옥순 씨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나는 옥순 씨에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젊고 예쁜 옥순 씨에게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옥순 씨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희성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옥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 때문인지 우리는 어색함에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침묵만이 감돌았죠. 옥순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나는 밥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대충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과수원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옥순 씨 생각뿐이었어요. 파란 하늘, 따스한 햇살, 싱그러운 바람도 옥순 씨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빛을 잃는 듯 했죠. 나는 과수원 구석구석을 헤매며 옥순 씨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옥순 씨의 잔상은 더욱 선명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희성은 여전히 집에 없었어요. 옥순 씨는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순 씨의 향긋한 요리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홍식 씨, 식사하세요. 옥순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나를 불렀어요. 나는 묵묵히 식탁에 앉았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죠. 나는 밥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억지로 밥을 삼킬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옥순 씨는 또다시 과일을 들고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옥순 씨는 과일을 깎아 내 입에 넣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홍식 씨, 저 희성 씨랑 이혼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옥순 씨를 쳐다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옥순 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희성 씨, 어제 읍내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읍내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옥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옥순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희성이 읍내에 있는 술집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말이죠. 그동안 과수원에서 일하며 받은 돈도 이미 그 여자한테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희성은 어제도 그 여자를 만나러 읍내에 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라고 했대요. 옥순 씨는 희성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혼 얘기는 희성이 먼저 꺼낸 것이고요. 옥순 씨는 말을 멈추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숨겨왔던 아픈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홍식 씨, 저 사실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예요. 나는 깜짝 놀라 옥순 씨를 바라봤어요. 예쁘고 밝은 옥순 씨에게 그런 아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다 보니 어릴 때부터 화류계 생활을 했죠. 근데 만나는 남자마다 모기 같은 인간들만 만나 있는 족족 다 빨리고
나이만 들어가다 룸살롱 작은 마담으로 일하다 희성을 만나 재혼을 하였어요. 이 인간은 평생 날 보듬어 주겠다.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다. 약속했었는데. 하지만 10년 결혼 생활 만에 이혼이라니. 옥순 씨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홍식 씨, 저 이혼하면 또 화류계 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의 50에 받아주는 데도 없을 거고 아마도 가게 된다면 과부촌이겠죠. 홍식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하면 정말이지 오갈 데가 없는데. 옥순 씨의 슬픈 고백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옥순 씨의 눈물은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죠. 희성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여린 여자를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으려 하는 걸까? 나는 옥순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옥순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옥순 씨 보살펴 줄게.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요. 옥순 씨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옥순 씨의 눈물은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왠지 모를 따뜻한 희망으로 바뀌어 있는 듯 했죠. 나는 옥순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일단 이 집을 나가서 희성이랑 이혼부터 해요. 나가 있는 동안 필요한 돈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읍내의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혼이 마무리되면 옥순 씨가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물론 그땐 희성이는 여길 떠나고 없겠죠. 내 말에 옥순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옥순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옥순 씨의 맑은 눈망울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홍식 씨의 말만 들을게요. 그렇게 옥순 씨는 며칠 후짐을 싸서 집을 나갔죠. 나는 옥순 씨가 읍내에서 지낼 원룸을 알아봐주고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줬어요. 옥순 씨는 읍내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년이 걸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옥순 씨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옥순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읍내 꽃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사서 옥순 씨를 맞이했어요. 옥순 씨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옥순 씨의 품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옥순 씨는 더욱 살갑게 나를 챙겼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에는 술상을 봐주며 말벗도 되어주었죠. 나는 옥순 씨에게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어요. 더 이상 옥순 씨를 단순한 친구, 아내로만 생각할 수 없었죠. 옥순 씨는 내게 여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옥순 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홍식 씨, 저 홍식 씨 곁에 있어 드려도 될까요? 홍식 씨, 여자로 말이에요. 나는 술 기운에 멍해져서 옥순 씨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옥순 씨는 붉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홍식 씨, 저 홍식 씨 외롭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혼자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옥순 씨의 말은 마치 유혹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옥순 씨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나 역시 옥순 씨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나는 옥순 씨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옥순 씨, 내 곁에 있어줘요. 나도 옥순 씨가 필요해요. 그날 이후 옥순 씨는
내 아내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어요. 밤마다 옥순 씨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매일매일이 즐거웠죠. 어느 날 옥순 씨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홍식 씨, 우리 이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여기서 계속 살면 희성 씨랑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희성을 다시 만날까봐 불안했죠. 물론 희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옥순 씨가 불편해할까봐 걱정되었어요. 옥순 씨의 제안은 솔깃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우리 둘만의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떠나자. 새로운 곳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정든 과수원과 마을을 떠났어요.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곳에서 작은 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죠. 작고 아담한 집이었지만 옥순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에요. 옥순 씨와의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죠. 나는 옥순 씨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옥순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